네, 이번엔 돈이 모이는 핫플레이스를 찾아가는 시간이죠. 돈선 체크 코너입니다. 네, 오늘의 돈선 체커 이수빈 아나운서 함께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깡총깡총 어디든 가는 아기 토끼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이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기 토끼가 오니까 좀 분위기가 밝아지는 것 같은데 자, 오늘 돈선 체크 어떤 내용인가요? 앞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왜 아기 토끼라고 했을까요? 글쎄요. 잠시만요. 저 알아요. 막 지어낸 거 아닙니까? 오면서 지하철에서?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알아요. 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유일한 30대라서 네. 되게 즐거워했었잖아요. 우리 유일한 20대라서 아기 토끼라고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99년생 토끼띠거든요. 치사하게 지금 나이로 이렇게 예, 별칭 지은 겁니까? 혹시 포브스 선정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봤습니다. 포브스 아주 유명하잖아요. 네네. 이미 제 나이대에 이루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마크 저커버그 아시나요? 알죠. 개인적으로 연락처는 모르지만 알죠. 그렇죠. 저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고 네. 그런 영향력을 좀 끼치고 싶은 열정이 좀 있어서요. 그분을 닮기 위해서 제가 포브스 코리아 2025 30 언더 30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30세 미만의 사람들 중에서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을 이렇게 선정하는 그런 행사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도대체 어떤 현장이길래 20대 이수빈 아나운서 열정에 불을 지폈는지 돈선 체크 현장 바로 만나보시죠. 돈이 모이는 핫플, 핫템을 찾아가는 돈선 체크. 안녕하세요, 이수빈입니다. 짜잔! 여기 어디게요? 싱그러움이 가득한 대학 캠퍼스 고려대학교에 나와봤습니다. 제가 인생 목표 중에 하나가 30대가 되기 전에 포브스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뽑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서 포브스 코리아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이렇게 달려와 봤습니다. 이렇게 수빈이의 성공 노트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수상자들을 직접 만나서 그 성공의 비법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서 여기다가 빼곡하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하나, 둘, 셋. 저희 선정한 포브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 많이 발전하는 아나운서 이수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상소감을 좀... 김치 크고 시원하게. 그러면 강연 들어가 볼까요? 곳곳에서 제 또래로 보이는 참석자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그 포브스에서 선정한 30 막 30인 선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30대 이하 30인에 저도 여기 무대에 서보고 싶은 꿈이 있어서 진짜 라이벌이네. 네, 그래서 열심히 한번 선배 창업가님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어떤 점들을 배워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나한테 접목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 제가 더 악필인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업사이클링에서 물감 만들고 있는 아트탭 대표 남공석이라고 합니다. 진짜요? 네. 혹시 몇 년생이시죠? 02년생 24살입니다. 와, 심지어 수빈 아나운서보다 3살이 어려요. 와, 대단하네요. 진짜 정말 신뢰가 안 된다면 두 분 혹시 나이가 어떻게... 01년생, 01년생. 한국 나이로 25. 저는 02년생, 한국 나이로 24입니다. 20대 대표님들, 너무 멋지네요. 그쵸. 올림픽 선수들이 그 기록 경기에 쓰이는 자전거를 직접 개발하고 있고요. 전 세계 옴니움 레이스 랭킹 1위랑 선수랑 계약이 돼서 그 선수도 지금 제 자전거를 사용할 예정이고 이제 올림픽 메달리스트 일리아 비비아니도 지금 제 자전거와 계약을 해서 지금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확 죽은 느낌이에요. 저 지금 조명이 네. 지금... 그런데 이 행사 언제부터 왜 하게 된 걸까요?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행사는 원래 2011년에 미국 포브스가 시작한 글로벌 청년 리더 네트워킹 행사였는데요. 이제 한국에서는 2023년부터 포브스 코리아가 선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수상자들을 축하하는 아주 프라이빗한 행사였는데요. 올해부터는 수상자분들의 성공 스토리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퍼블릭 행사로 전환했습니다. 그럼 저 오늘 좀 잘 찾아왔네요. 얼핏 알기로는 마크 주커버그가 페이스북을 만들어서 네. 선정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 외에도 샘 알트만 오픈 AI CEO도 여기 선정됐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근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포브스가 어떤 회사길래 이런 명단을 선정하는 겁니까? 일단 포브스는요, 이 경제지죠, 대표적인 전 세계. 네. 근데 이제 포브스가 유명해진 이유가요, 항상 이런 걸 뽑아요. 세계에서 부자 등급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네네네. 우리나라 언론에서 많이 인용 보도를 하잖아요. 써리 언더 써리가 왜 유명하냐면 그 중에서도 30세 이하잖아요. 네. 왜 들려고 하시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몸값이 확 올라갑니다. 내가 여기에 선정만 됐다 그러면 가치가 달라지는 거군요. 그렇죠. 투자 자금이 몰리기 시작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VC예요. 벤처 캐피탈입니다. 네. 누구에게 투자를 하겠어요? 포브스지에서 선정한 애야. 이 포브스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과 그 다음에 일단은 거기에 모이시는 예비 창업자들과 연결을 시켜주잖아요. 내가 저분 보고 저렇게 따라가야지. 이게 사실상 또 하나의 멘토 역할을 하는 건데. 소통의 장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자리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 장을 좀 많이 만들어주면 청년 창업이 좀 많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학생 때 저런 친구들 있잖아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네네. 그래서 좀 따라해봤습니다. 김성태 은행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스타트업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 기술 기반 창업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술 역량 대비 스타트업 수가 적은 것은 자본의 역할이 미흡했던 것이 주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2023년 기준 국가별 벤처 투자 규모는 미국이 2,150억 달러, 중국이 332억, 이스라엘이 106억 달러입니다만 한국은 89억 달러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젊은 기업가들이 많이 나오고 네. 새로운 기술이 자꾸 생겨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제도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자료 화면도 나왔지만은 성공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서 자금 마련도 해주는 부분, 사실상 이제 멘토링 부분입니다. 창공은 창업 공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단순한 엑셀러레이터를 넘어서 금융과 비금융을 하나로 묶고 종합 제공하는 창업 성장 플랫폼입니다. 2018년에 처음 개소 이후에 창공을 졸업한 기업이 총 1,014개로 현재 89개의 스타트업에 대해 육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남성들은 댄디해질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은 그런 서비스를 창업하게 됐고,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왜 이제 20대 여성이 30, 40대 남성들을 위한 서비스를 창업했냐라는 질문인데, 그 중에서 이제 30, 40대 이제 남성분들을 저희는 이제 쓰레기들을 이제 한 번에 담아서 눈앞에 두면 수거하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 카투사로 근무를 했었는데 카투사에서는 쓰레기들을 막 한 번에 담아서 배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하고 환경 문제도 좀 해결하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강연으로 듣는 건 물론 너무 좋지만 사실 잘 안 와닿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대표님들을 면대면으로 만나야 이 성공의 비법들을 낱낱이 하나하나씩 다 파헤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노트를 가지고 대표님들을 찾아다니고 있었거든요. 네. 축하드려요. 진짜 멋있으세요. 모호는 어떤 기업이죠? 그 도자기 생산을 기술로 혁신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건축 전공이어가지고 건축학에서는 그 3D 모델링으로 설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도자기도 되게 복잡한 형상이나 아니면 다양한 제품을 디자인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인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손으로 수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3D 모델링과 3D 프린팅 같은 걸 접목을 하면
훨씬 더 다양하고 예쁜 제품들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대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전교 몇 등 하셨나요? 그 숫자는 기억이 안 나고 제일 못 봤던 거는 한 160명 중에 158등까지도 했었어요. 우와. 근데 선정이 되신 거잖아요. 등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창업을 하면 사실 두려운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좀 약간 막막했다거나. 네. 어떤 순간이 좀 제일 힘드셨어요? 사실 항상 네, 항상 힘들고 항상 제가 괜한 걸 네. 여쭤봤는데. 항상 힘들고 뭐 그냥 힘든 게 디폴트니까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원래 힘든 거다? 네네네. 네. 또 실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대로 어떤 문제 생기거나 뭐 벽에 부딪히거나 할 때도 많은데 그냥 일단 해보자. 그 다음에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힘듭니다. 사업 초기에는 좀 어떤 것들이 좀 힘드셨어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초기 자본이 네네네. 자본이 부족하니까 뭔가 큰 거를 좀 시도하고 실현하고 싶어도 제한들이 정말 많은데 되게 뭔가 사업 방향성에 공감을 잘 해주는 투자자를 초기에 만나서 이제 사업 시작하면서 거의 동시에 이제 시드 투자를 받고 그게 좀 더 이게 지금까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예비 사업가들이 분명 많을 텐데요. 이들을 위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없을까요? 수많은 청년 창업가를 탄생시킨 창업 전문가를 만나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오면 어떤 것들을 좀 지원을 해주고 계시나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금 지원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분야의 멘토링, 컨설팅 부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지금 계시는 이 공간에, 사무 공간에 대한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 스타트업에 진짜 딱 필요한 세 가지네요. 자금이 있어야. 네. 짜잔! 이렇게 정말 많은 꿀팁들을 제가 수집을 해봤습니다. 이 꿀팁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연말을 해서 4년 안에 이 포브스 선정 30세 이하 30인에 들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인터뷰어가 아니라 수상자로 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돈선 체크 이수빈이었습니다. 안녕! 수빈 아나운서가 현장에 직접 다녀오고 선정된 분들도 만나고 왔는데요. 특별히 기억 남는 분이 있었다면 누가 있을까요? 누가 들어도 아실 만한 분이 있더라고요. 누굽니까? 차은우. 차은우 씨가 또 차은우 씨를 좋아하시네요. 아니, 뭐 다들 최최차차라고 신조어가 있잖아요. 최애는 최애고 차은우는 차은우다. 네. 이거 역시 20대밖에 모르는. 네. 저 40대인데 알고 있었어요. 그래요? 예, 그럼요.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를. 네. 그러니까 청년 CEO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엔터테인먼트나 예술 등 아주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선정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창업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렇죠. 창업 장벽이 높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 장벽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일단 초기 자본에 문제가 있어요. 항상 이제 창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자기 자본을 좀 모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20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속된 표현이긴 하는데 몸으로 때운다 이런 표현을 하죠. 몸빵을 한다.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몸으로 때우는 거. 네. 그러니까 막 2시간, 3시간 자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초기 자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제도화를 만든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창패라고 있습니다. 예비 창업가 패기? 패기. 예비 창업자의 패. 패거리. 패거리. 패키지. 패키지. 그래서 영어가 나와가지고. 패키지가. 뭐가 좋은지 아세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허들이라고 얘기했던 초기 자본. 1억 원을 정책 자금으로 빌려줍니다. 와, 1억 원을 빌려줘요?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거군요. 네, 이런 것들을 꼭 잘 활용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와, 마크 저커버그 같은 글로벌 청년 CEO가 우리나라에서도 좀 많이 나오려면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맞아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장르가 뭐니 보시고 실행을 하셔야 이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코너는 혁수 씨가 준비했죠? 네, 이번에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장르가 토론, 생각이 달라 코너입니다. 이번에는 새로 들어선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경제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해봤습니다. 두 전문가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 함께 보시죠.